빼곡히 채운 팔레 일기 잠들었다.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내게 돌아와,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이젠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다시 돌아와줘 잘할게 oh baby yeah. 저녁 8시 집으로 가는 길 또 마음이 흔들려 가끔씩 지난 시간에 울컥해. 혼자 술 한잔에 또 취해. 누구 없나요 내 얘기 들어줄. 너무 겁나요 너 없이 모든 게.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그댄 대답조차 없지만 말할걸 말해줄걸. 그들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안을래 너를 품에 더 잘해줄게.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이젠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다시 돌아와줘 잘할게 oh baby yeah. 말할걸 말해줄걸. 그들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안을래 너를 품에 더 잘해줄게.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이젠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후회가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오프닝에 라이브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왜냐면 모두가 기다려왔던 게스트여가지고 굳이 앞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의 팔레트,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시청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시청자. 시청자는 구독자? 시청자? 저 유튜브를 많이 안 봐서. 그렇지만 아이유의 팔레트만 보고 있는 타이틀곡 잘할게로 이번에 또 이렇게 돌아왔고요. 사실 이번 무대 앞에 불렀던 게 저의 첫 7집 앨범 라이브였기 때문에 네, 이제 방송은 오픈 뒤에 나가겠지만 라이브로서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아이유의 우리 팔레트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네. 여기가 팔레트가 다른 분들도 네.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 분위기 자체가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있는 무대가 아니고 네.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몇천 분, 몇만 분의 관객 앞에서 부르시는 것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 그 소수 지인들 앞에서 부르는 게 이게 제일 그렇죠. 내가 아까도 이렇게 부르다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앞에서 제가 볼 땐 그림자로만 보이잖아요. 네네. 그림자 사람들만 이렇게 한 7, 8명을 그쵸. 날 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 그래서 저 뒤를 돌아서 불러야 되나. 벽 보고 불러서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그냥 좋아요. 그래요? 네네. 쫙 꽂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정말.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감사합니다. 1열에서 라이브를 보면서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팔레트에서 첫 라이브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집이 나오셨다고. 7집, 네. 네. 7집. 소감이 어떠신지. 오랜만에 앨범이시잖아요. 6집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군대 가기 전이라서 사실 많은 활동이나 그런 걸 못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군입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군대에서 좀 사실 목이 많이 상했어요. 한 1년 노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노래할 때 이렇게 힘들었나?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발성부터 다시 가서 배우면서 요가도 해보고 몸의 근육도 많이 풀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7집은 한 2, 3년 준비한 거죠. 저도 지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만드는 사람의 시간과 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이 진짜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팬분들은 정말 좀 야속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됐죠? 아이유 씨. 저요? 네. 저는 정규 앨범은 저도 4년 만에 나오는. 근데 뭔가 우리 곁에서 계속 그 반편지도 그렇고 막 러브 포엠도 그렇고 계속 냈던 것 같은 느낌? 저도 뭐 드라마도 하고 다른 컨텐츠로도 좀 인사를 꾸준히 드리고는 있는데 정규 앨범이 주는 그 무게가 좀 확실히 다르긴 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 7집 정규 앨범은 전곡이 다 신곡이 아니에요. 네. 4곡만 신곡이고 나머지 5곡은 다른 타이틀곡이 이제 홍보 때문에 밀려서 숨어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더 프로젝트거든요, 앨범명이. 네. 그래서 프로젝트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해왔던 프로듀서들의 곡들을 하나하나 다 실은 거예요. 요번에도 신곡 4곡이 전부 다 윤종신 형, 넬의 김종환 선배, 그리고 용감한 형제,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까지.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싶었던 선배들이었어요. 네. 에피톤은 되돌리다라는 곡을 통해서 작업을 한번 했었고, 종신이 형은 뭐 정말 정통 발라드였던 뻔한 남자. 제가 그 곡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 곡은 정말 들으면서 워우 진짜 반갑다.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워우어 덕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중 한 명입니다. 워우어, 베이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베이비 이런 거니까 향수를 자극하는. 네, 저는 진짜 촌스럽게 들릴까봐. 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워우어. 향수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일부러 만드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향수를 빼고 뺀 게 그건데. 진짜 다 덜고 그거 한 건데. 저는 정말 들으면서 육성으로 워우어가 너무 거기 꽂혔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좋다고. 진짜 그때 또 전화 연결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웠죠. 그쵸. 당일이었죠. 뻔한 남자가 나온 당일에 그 자리에서 바로 팔레트 섭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저희 PD님께서 바로 또 문자가 대박이다. 잘 됐다. 야, 걸렸다. 대박이다. 근데 바로 쿨하게 할게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진짜 나오신데 어떻게 약간 이런 분위기도 됐었어요. 아마 되게 보시는 분들도 전화 연결해서 무슨 도대체 친분이 있길래 이승기도 그렇고 아이유도 그렇고 부탁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나 궁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무슨 부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싸이 형한테 좀 부대 와서 싸이 형이 또 군 쪽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그쵸. 워낙에 공연계에서는 형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형 좀 했는데 그때 아마 판타스틱 듀오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도 그때 싸이 선배님께 부탁을 받고 이승기 선배님이 군복무 중인데 우리 한번 가서 공연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뭐 저야 그때 바쁜 일도 크게 없었고. 아 근데 이게 아이유가 아무리 바쁜 일이 없어도 그냥 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인연으로 또 저한테 뭐 커피차도 보내주셨고.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커피차야 뭐 얼마든지. 커피차도 보내주셔서 저도 이렇게 커피차가 오면은 또 으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기 선배님이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스태프분들 너무 좋아하셨고 그 인연으로 또 여기까지 또 팔레트까지. 양스러로 어떻게 보면 이게 퉁치기에는 제가 또 너무 또 어떤 그런 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양스러운. 네, 굉장히 양스럽죠. 커피차고 얼마나 한다고 제가. 그것도 있었다. 이선희 선배님께서 그 제주도의 다큐멘터리를 숲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데 거기에 제 특집 제 편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되겠냐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탁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유 이 친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평소에도 너무 눈여겨보던 진짜 가수로서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던 걸 많이 들었는데 나레이션 할 때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이렇게 또 됐죠. 그 덕분에 저는 이선희 선배님 또 직접 뵙고 그 현장에 또 와주셨어요. 그 이선희 선배님도 제 촬영 날에도 안 가시고 계시다가 저를 이렇게 또 한번 끌어안아 주셨는데 너무 계신 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배님이 모자랑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게 또 제가 또 언제 활동하면서 이선희 선배님을 직접 뵐 일이 잘 없으니까 처음 뵌 거였거든요. 그랬구나. 덕분에 또 그렇게 저도 힐링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말이 지금 오프닝이 엄청. 이거 오프닝이죠? 오프닝입니다. 네, 오프닝이죠.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음반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드디어 음악 얘기를. 음악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 음악 얘기 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 그냥 놀러 왔어요. 그 타이틀곡 잘할게 오프닝에 들려주셨던 곡이 용감한 형제 작곡가분이 이제 써주신 곡인데 이 분이랑은 또 어떻게? 원래 구미호라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는 드라마 OST에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때 이 락 발라드가 그대로 답습하면 진짜 잘못하면 진짜 촌스럽고 그걸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지금 이 요새 감성과 이 락의 어떤 밸런스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용감한 형제한테 맡겨본 거예요. 좀 터프해요, 음악 자체가. 그래서 그냥 매콤하게 만진 음악 말고 되게 그냥 터프한 음악, 아주 그냥 멜로디가 그냥 막 쭉쭉 달려주니까 듣기에는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저는 가장 최애곡이 될 것 같아요. 그 김종환 선배님과 함께 작업하신 제목이 소년 길을 걷다. 이 곡을 전 미리 들어봤는데 듣고 바로 요청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거 저희 팔레트에서 라이브를 혹시 해주실 수 있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을 정도로 제 감성에도 딱 맞는 곡인데 정말 취향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곡을 딱 듣자마자. 너무 진짜 감사하고 사실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나 뭐 한 번 들었을 때 어디서나 틀 수 있을 정도의 뭐 자극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곡은 거의 유일하게 저의 이야기를 거의 다 녹인. 좀 자전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죠. 처음으로 어떤 음악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단 거의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어떤 이야기.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내 감성이고, 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그 곡을 일단 먼저 듣고, 그 곡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밝은 데 계시다면 조명을 살짝 낮추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빈틈이 많고 부족하고
세상이 그저 너무 어렵고 무섭기만 해. 숱한 관계 속에서 울고 또 웃고 이젠 알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순간 모든 게 많이 낯설고 주저앉게 돼.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기댈 곳이 없어 또 왜 안으려 해 견뎌보려 해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분명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저 마음을 닫고 있을 뿐이고 가장 쉬운 일마저 아직 어려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일까 매일 또 매일 의심 속에서 걸어가곤 해.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기댈 곳이 없어 또 왜 안으려 해 견뎌보려 해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이 모든 걸 내 모든 걸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어렵긴 해도 내 길을 걸어 가보려고 해. 감사합니다. 소년 길을 걷다 이 곡이 저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되게 열심히 살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사시지만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사실 아이유 씨나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성취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성취가 길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왕관이 되고 나의 이제 무게감이 되는 건데 부담도 되고 희한하게 이제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 그 왕관을 되게 크게 봐요. 막상 제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어떤 무게는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이라서 무너지고 싶고 그래서
어떤 한 길을 잘 걸어가시고 오랫동안 버텨주고 그 자리에 지금 같이 현역으로 하시는 선배들을 볼 때 너무 위안을 받아요. 아, 야, 나 때도 다 그랬어. 그 라떼라는 말이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뭔가 네. 이렇게 꼰대 이미지로 꼰대 쓰이지만 이미지. 그 라떼가 힘들 때는 되게 위안이 돼요. 그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이 위안이 네. 될 때가 있죠. 막 힘들죠. 이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이러는데 선생님은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야, 나 때도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와, 저 하고 다 버티고 계시는구나. 뭐 호동이 형이나 재석이 형 보면서도 탁 하다가 다 버티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라떼가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곡이 아무튼 저를 비롯한 청춘들 전 진짜 20, 30, 40 중반까지는 40 중반까지 예, 아직 나의 뭔가가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 내게 아직은 잡힌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청춘들에게 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곡입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어쩌다 보니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네, 길게 너무했어요. 쭉 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약간 좀 분위기를 풀어서 맛있는 걸 좀 먹으면서 아, 먹죠. 저희 아, 프로그램에 이렇게 있어요. 이 코너가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편하게 아, 얘기하는 좋죠. 시간을 한번 배고프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희 선배님의 소울푸드가 뭘지 저도 궁금한데 세팅 부탁드립니다. 자, 족발과 와, 예. 막국수와 야, 진짜 예쁘게 그쵸. 세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세팅 장인이에요. 야, 이거 완전 미슐랭 미슐랭까지 스타일로, 가나요? 미슐랭 스타일로, 야, 저거. 편하게 드세요. 그러면- 어디 시켰어요? 맛있네.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서? 네. 다 족발도 만든, 삶아, 여기? 다 해요, 여기. 뭐 대박이다. 막국수도 면도 다 뽑은 거. 상추 키우고. 아, 안 시킨 거야? 시킨 거예요. 시킨 거네? 네, 지금 어, 시킨 겁니다. 지금 진짜 진짜 맞아요. 고민할 것 같다. 와. 아이 좀 대박이다. 네. 요리사도 데리고 다니는 아직 모델이죠, 저거. 이슬. 아, 이거를, 그쵸. 저희가 그냥 좀 구색을 맞추려고. 네. 원래 족발하고 레드와인도 진짜 잘 맞아요. 그래요? 정말 좋아요. 위스키도 잘 맞고. 근데 뭐니 해도 참 이슬이죠. 네, 협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래서, 네. 그럼 이거 그냥 기분만. 따라만 넣을까요? 네, 따라만 넣을까요? 따라만 넣고. 되게 고급스럽게 흔들어주신다. 각 1병 앞에 두고. 가격이요. 아, 예. 이제는 서로 본인이 따라주는 것도. 요즘에는 아, 이게 뭐 제사랑 뭐가 달라? 야. 여기가. 본인이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만 좀 튀기는 네. 느낌으로. 술을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소주는 한 병 반? 네. 근데 좀 독주 좋아해가지고 위스키. 위스키, 뭐 고량주, 와인도 좋아하고. 고량주가 좀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깔끔하죠. 다음날 숙취도 없고 근데 마지막에 맥주를 먹는다. 섞어 먹으면 이제 지옥이죠. 마지막 맥주가 그냥 지옥행 급행 열차예요. 네. 입가심으로 야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하고 가야 돼. 다 거기서 죽는 거는. 진짜 그걸 가지 말아야 돼. 도수가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면 되는데 아, 올라가는 건 또 괜찮아요? 와인 먹고 위스키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데킬라, 꼬냑 괜찮아. 네. 꼬냑 먹다가 맥주 먹으면 맥주 이제 먹으면 이제 다음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몸이 알아요. 도수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때 우리가 무슨 배 많이 고프셨나 봐요. 아, 배 너무 많이 고파는데? 야, 밥 먹고 집에 가면 안 돼? 그때 잠깐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팔레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각 플레이리스트를 좀 각자 추천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좋은 곡을 발견했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예전만큼은 음악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들었을 때 내가 자꾸 따라 부르거나 생각하는 음악을 안 듣고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음악, 트로나 때 듣기 좋은 음악 그것만 들어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음악. 하나는 레인이라고 그
밴드가 하는 음악 되게 괜찮아요. 그 밴드는 보통 밤에 듣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차나 커피 한 잔 딱 할 때 LP로 무조건 듣는 음악은 그룹 이름이 좀 애매한데 Cigarettes After Sex라고 그룹 이름이 좀 세요. 근데 음악이 베이스는 약간 락이에요. 락인데 그 움직이는 리듬하고 좀 템포가 맞다고 해야 되나? 밴드 음악을 확실히 많이 들으시나 봐요. 저는 역시 밴드인 것 같아요. 결국 최근에 썰이라고 썰 한국 밴드거든요. SURL인가 그래요. 네. SURL 네, 인디 밴드 네. 분들인데 그분들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분들 음악 좀 듣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얘기를 좀 하시길래 좀 바꿔버리기 느낌으로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제가 선배님께 추천드린 제 노래는 마음을 드려요였어요. 작년 드라마였죠? 네, 사랑의 불시착. 최고의 아주 제가 거기 OST로 불렀던 마음을 드려요와 선배님은 저한테 이번에 7집에 또 들어가는 수록곡이고요. 아이유 씨와 함께 부른다면 어떨까라는 딱 상상이 들었던 곡.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곡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그거. 같이 부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노래를 선곡해 주셔가지고 연습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 팔레트 하우스 밴드 분들이 편곡을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오늘 한번 불러볼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배 좀 차셨으면 배 찼어요 이제. 노래를 해볼까요? 한번 이제 밥 먹었으니까 또 일해야죠. 바꿔 부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말없이 나의 하루를 녹여주는 온기 사랑 앞으로 가기 어려워 터벅거리는 나에게 함께 걷는 법을 알려준 날 사랑 끝없이 나를 일으켜주던 너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모든 이유가 돼준 그 이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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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점점 잊혀질 그 기억도 아픔 섞인 시간들도 내겐 그 모든 게 사랑 당신 내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맘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내 마음 조금 알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어렵네요. 사랑. 마음을 들여도 어려워요. 다 서로. 그래서 서로 노래가 어려운데. 아, 어려워. 사랑이. 사랑은 저도 녹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랑이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도 좀 다 달라지고. 그렇겠다, 진짜. 하여튼 뭐 근데 너무 예쁘게 같이 콜라보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부르면서는 갑자기 또 이거 해가지고 아이유가 불러줘서 역주행 빡 하면은 그냥 아니 제 생각에는 마음을 들여요가 마음을 들여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팔레트를 할 때 제일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게스트분과 같이 목소리를 섞는. 네. 여기가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럴 수 있죠. 녹음을 해본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그냥 진짜 거의 즉흥에 가깝게 저희가 뭐 따로 합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고 되게 진짜 아이유 별장 놀러 온 느낌? 우리 팔레트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긴장은 될 수 있는데 내 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나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배님으로서 네. 저희 이제 신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제가요? 부족한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카메라 꺼졌다고 생각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네. 이거 너무 사실 지금 좋고 저는 아직 유튜브를 안 해봐서 네. 이 매체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흥이 난다, 에너지가 나야 되면 여기 이제 방청객들 몇 명 와야죠. 네.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잘 웃으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효과음 내주시는 분들 한 2명만 불러도 한 20명 온 것처럼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뭐 그런 거? 나중에는 진짜 이 코로나만 좀 풀리면은 소극장 같은데 진짜 그런 공개 방송으로 그러니까 왜 EBS 공감 있잖아. 네. 그거 작은 버전 아이유의 동감하자. 아이유의 동감. 안 걸려. 그냥 지상파 프로그램을 그냥 다 자매품으로 유희열의 스케치북. EBS는 그래도 교육 방송이라서 크게 시비 걸지 않을 수 있어요. 크게 시비 걸지 않을 시비 걸지 않을 수 있다. 동감. 저거는 동감. 이런 아티스트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꼭 혼자 안 나와도 되잖아. 그럼요. 그룹 분들도 가능하시고. 왜 우리 가수들 보면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집들이처럼 그냥 2명씩 같이 와도 되지 뭐. 그래도 그렇죠. 그 생각은 또 못했네. 되게 그냥 둘이 와서 이 둘도 어떻게 친하지? 기타 잘 치시는 분. 적재 씨 친하시잖아요. 네, 적재 씨가 팔레트 첫 게스트. 네, 적재 씨가 오시면 그 다음에 또 같이 가수분 한 번 또 오셔가지고 해도 너무 같이 노래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좀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아이유 팔레트 한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를 올리시고 여기서 또 노래가 반응이 터진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가 다 얘기하죠. 아이유의 팔레트의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나갔더니 마음을 들여요. 저희가 오늘 뭘 많이 했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네. 이거는 오늘 처음 시작한 코너인데요. 맞아요. 네. 오늘 저를 통해서 뭘 많이 이것저것 해보네요. 시험해보고 있어요. 예, 한번 해보죠. 뭐 망해도 어떻게든 얘는 해줄 거다. 네네. 자, 그러면 뭐 들어오세요. 여기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기서 나 저 저희가 먹을 거 주는 건 줄 알았어.
아이유의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뭘 하나씩 그려서 여기다 전시를 하면 어떨까. 아, 야,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쵸, 아이디어 네,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미술학원 다닐 때 빼고 팔레트 처음 진짜 물감 짜보는 거 같아. 그래도 되게 이런 되게 갖가지 고급 이거 물감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걸로 하면 했을 거예요. 그거 여러 하늘만 칠하실 거 아니죠? 아니야. 야, 너무 큰 거 골랐나 봐. 다른 것도 해줘.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늘색 캔버스를 준비해드릴 걸. 아, 심지어 하늘색 캔버스가 있는데, 어디? 저기 조그마한 게 있는데. 아, 또 저거는 또 너무 좀 탁했어. 아, 또 색깔이 이 팔레트의 달랐구나. 미래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 더 맑고 아주 밝은 그냥 파랑.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을. 됐다. 아, 만족하십니까, 지금? 아, not bad. 하늘만 그리고 있는데도 이런데 누가 작정하고 뭐라도 진짜 좀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러면은 집에 못 가겠는데? 이렇게 드디어 완성된 팔레트의 첫 그림입니다. 한번 싹 야, 보여주세요. 이거 그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다 모아놓으면 이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집에서 시켜요, 꼭. 집에 보내줘.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고. 저희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네.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끝인사 네. 끝인사를 하고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유의 팔레트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아이유 씨와 함께 듀엣도 하고 제 신곡을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아이유 씨 거 듣다가 좀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할 때 제가 잠깐 틀어놓으시면 많은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유 씨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뭐였죠? 마지막 하나. 또 있어. 준비하신 거 있지 이 않으세요? 정도는 돈 받아야 돼. 이 정도는 돈 받아야 돼. 저희 마무리 멘트를 네. 게스트분마다 다르게 하거든요. 아,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것도 멋있게 하고 싶은 이런 뭔가 그런 게 끌어오르는데. 마지막 끝인사. 네. 여러분, 멜론 1등 한번 찍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